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2016년부터 전통시장에 조성하는 청년몰 사업이 전국적으로 붐을 이뤘습니다. 청년 상인들로 활기 넘치는 시장을 기대하며 대구에도 3곳이 문을 열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폐업하는 가게가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반짝 흔행에 그친 이유가 뭔지 오늘 MG 티키타카에서 진단해 봅니다. 현장 리포트에서는 남산 종합사회복지관의 김장 나눔 행사 소개합니다. 11월 24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김천 202km 지점 갓길 쪽입니다. 화물차 고장 처리 중이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으로는 다부터널 가까이 하면서 속도 약간 떨어집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대부분 구간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대학로 복현 오거리에서 경북대학교 서문 삼거리 방향으로도 신호 2번은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중앙대로 대구역 내거리에서 동침산 내거리 방향으로 동침산 내거리 쪽 답답합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4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15도 이상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도 6도에 머물면서 주춤하겠고요. 내일은 영하 3도까지 내려가서 더 쌀쌀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 내내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모레 낮부터 점차 풀릴 전망입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3.3도, 습도는 43%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주간 브리핑으로 이어가죠. 오늘 아침 뉴스 중앙일보 백경석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 철도를 고속이 아닌 일반 철도로 추진하기로 한 건데요. 대구와 광주를 오가는데 고속철도를 놓으면 일반 철도보다 2분 더 일찍 도착하지만 무려 2조 5천억 원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고속철도는 최대 시속 350km로 달리고 일반 철도는 시속 250km로 달립니다. 그런데 정차역이 10개로 많다 보니 최고속도로 달릴 수 있는 구간이 얼마 되지 않아 고속과 일반의 차이가 크지 않단 겁니다. 이렇듯 일반 철도로 건설하는 계획을 지난 16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도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럼 애초부터 일반 철도로 계획을 했으면 됐을 텐데 왜 고속철도로 추진을 했을까요? 네, 원래 국토부에서는 일반 철도로 특히 철로가 하나인 단선으로 달빛 철도를 지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발의된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에서는 철로가 2개 이상인 복선으로 또 고속철도로 짓겠다고 법안에 담았는데요. 네. 하지만 나라 살림이 적자인 상황에서 11조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이라는 논란도 커졌고요. 시간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면 일반 철도를 짓는 게 맞다는데 두 지자체가 동의했습니다. 대구시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수정사항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철도를 단선으로 지을지 복선으로 지을지는 정해졌나요? 네, 이건 국토부와 대구시, 광주시의 입장이 갈립니다. 국토부는 대구와 광주를 오가는 이용객이 적을 것으로 예상해 철로가 하나인 단선으로 지어 사업비를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대구와 광주는 복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선이면 하나의 철로를 통해 양방향으로 기차가 오가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크고 열차의 지연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선으로 지으면 단선보다 2조 5천억 원이 더 들기 때문에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대구시는 정부와 논의해 올해 내에 특별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사업의 부정적인 기류를 되돌릴 수 있길 바라고요. 다음 소식은요. 네, 지난주에 포항 지진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2017년, 2018년 지진 2번을 모두 겪은 시민들에게 300만 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 소송에 참여하려는 포항 시민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소송을 주도한 단체인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사무실 앞에 새벽부터 시민들이 줄을 서서 기본 4시간씩 기다리기도 한다는데요. 하루 평균 3,000명이 접수해 현재 3만 명 가까이
소송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한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한다고 하는데요. 이 발급 건수가 지난해의 2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몇 시간씩 줄을 서면서 급하게 동참하려는 이유가 있겠죠. 네, 포항지진특별법의 소송 시효가 5년으로 제한돼서 내년 3월 20일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배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포항시가 특별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위자료를 포항시민 전체가 일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해달란 건데요. 포항지진이 지열 발전 사업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돼 위자료를 보상하라는 판결까지 나온 만큼 국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란 겁니다. 50만 명에 이르는 전체 포항 시민이 소송에 참여하면 위자료는 1조 5천억 원 규모로 늘어납니다. 포항시는 현재 소송과 관련한 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주민은 포항시청이나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상담하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관련 소식 들을까요? 네, 대구시가 제2국가산업단지 사업지역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보상비가 많이 들고 주택,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 이주 문제가 우려되는 지역을 제외시킨 건데요.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일대 36만 평 대신 달성군 옥포읍 볼리리의 농지 28만 평이 신규 편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투기 방지를 위해 신규 편입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와 대구시는 이곳을 미래차와 로봇 융합 거점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2026년 보상과 공사에 들어가 2030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듣죠. 중앙일보 백경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구시장에서 국밥집을 하고 있는 전순옥이라고 합니다. 지금 2대째니까 저희 친정엄마 하셨고 제가 지금 한 30년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이 전라도다 보니까 사실 홍어가 잘 나가요. 대구 사람도 막창이라는 걸 좋아하잖아. 그래서 나는 막창 순대를 하다 보니까 또 이때까지 많이 찾는 편이죠. 그래도 국밥이 제철이다 보니 국밥도 많이 드시러 오십니다. 기억에 남는 분이 딱 있는데 제가 그분이 오시면 항상 그때 생선을 그분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항상 고등어를 한 쪽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러고 한참 몇 년 먹었는데 그분이 딱 오셨는 거예요. 내가 사장님은 생선을 참 좋아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깜짝 놀라면서 자기 여기 8년 만에 왔다 가더라고. 사장님 나를 기억해줘서 정말 잘 먹고 간다고. 그분이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30년을 해왔는데 한 3년 했나 그럴 정도로 이 일이 별로 지겹진 않아요. 난 그냥 재밌어. 또 손님들 만나고 얘기하면 또 그 나름도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래서 더 오래까지 유지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 날씨 추울 때는 따뜻한 국밥이 제일이에요. 그러니까는 동구시장에 오시면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드시고 하면 배도 부르고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자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MZ세대들은 정치와 사회 이슈,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갈까요? 젊은 그들의 생각을 펼쳐보는 MZ 티키타카 수성구의회 김경민 부의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구의회 오영준 의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생존 위기 속에 있는 전통시장 청년몰을 저희가 진단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대구 지역에는 이 청년몰 언제 문을 열었나요? 네, 그 청년몰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청년몰 지원 사업은 2016년도에 그 정부에서 시작된 사업인데요. 전통시장 활성화와 그리고 이제 청년들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내 유부지 일정 공간에 만 19세에서 39세 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뭐 리모델링이나 임대료 등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네. 사업입니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북구의 성격 종합시장과 그리고 현풍 100년 도깨비 시장으로 해서 청년몰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전국에서 처음에 740개소가 열었는데 현재는 한 409개 정도가 폐업을 했다는 좀 안타까운 절반 사업을 이상이 폐업을 한 거예요. 네네. 네, 지금 뭐 북구 상격 종합시장 청년몰 그리고 달성군 현풍. 예, 100년 도깨비 시장 청년몰 말씀 주셨는데 대구시 1호 청년몰은 상격 종합시장
청년몰 신다림길입니다. 그 관심 2017년 많으셨나 봐요. 3월 중기청에서 공모한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에 이 대구시가 공모를 했었고 네. 그때 8개 전통시장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 중에 이제 청년몰로 선정된 곳이 2곳인 거죠. 총 국비 45억이 이제 대구시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후에 이제 북구청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1년 반 조금 넘는 시간을 가진 후 2018년 11월 대구시 1호 청년몰인 상격종합시장 청년몰 신다림길이 개장했었습니다. 네. 이 제가 쭉 뉴스를 보면은 청년 창업과 관련해서 국비가 아주 다양한 지자체에서 많이 투입이 됐던 걸로 그렇죠. 보여요. 네. 그런데 폐업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뭐 굳이 청년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폐업률이 좀 높다는 생각이 제가 좀 들거든요. 실제로 청년몰은 조금 더 심한 수준일까요? 사실 네. 이 폐업률 부분이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청년물만이 다 높겠지만은 청년물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사실 전통시장이라고 봐요. 아. 네. 왜냐하면 전통시장 자체가 이제 사업을 하기에 좀 어려운 여러 환경이 있을 거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떠난 상황에서 청년들을 전통시장에 이제 에너지를 넣어서 뭔가 활성화시키겠다는 그게 의도는 취지죠. 네. 좋았으나 근데 뭔가 어차피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 뭔가 좀 이미 힘든 상황인데 거기 이제 청년들만 넣는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베테랑인 분들이 더 들어가서 사업을 해도 좀 네. 어려운 상황인데 이 사회에서 처음 나와가지고 뭔가 준비하는 분들이 가 있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폐업률 높게 나온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업을 시작하고 초기부터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청년몰을 시작할 때 5년 의무 유지 기한이 부여되거든요. 네. 이 소상공인진흥공단 사업 지침에 따르면은 청년몰로 선정된 민간 건물입니다. 5년 동안 청년 상인의 일반 상인은 못 받게 돼 있어요. 그 임대료가 또 동결이 되고 5년 동안 네. 이 제한과 지원이 동시에 5년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업이 계속 지속되려면 첫 5년 동안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국이 지금 5년 동안 성과가 좋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또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2개 청년몰이 모두 개장한 지 1년도 안 돼서 1년 만에 코로나 사태가 터진 거죠. 그렇지 않아도 구조적으로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한 방에 와르르 좀 무너진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나서도 회복이 조금 어려웠는데 네. 지금 이제 상격종합시장 청년몰 기준으로는 점포 16곳 중에 9곳이 휴업 혹은 폐업 중입니다. 그래도 그럼 7곳은 여전히 지금 계속 장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이제 실제로는 그렇긴 한데 이제 매출이라던가 이런 현실적으로 부분이, 네. 봤었을 때 이제 제 기능을 이제 원래 정책 목적대로 가고 있는 점포는 이제 7곳이 안 되는 한 절반 정도, 한 3-4곳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청년몰 사업이 조금 아쉬운 게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이게 그 진주의 남부 시장인가 이제 우수한 사례를 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좀 확대된 케이스거든요. 네. 그래서 전통 시장에 여러 이제 관광지나 이런 볼거리들을 청년을 통해서 해소하겠다라고 시작이 됐는데 이게 그러면 2016년도 시작을 했으면 사실 성과를 보기 시작한 건 한 17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가야 되는데 네. 하필 조금 뭔가 인프라가 들어갔고 사업이 좀 유지되려는 상황에서 코로나를 좀 맞이하면서 이 대면적 인프라가 많이 끊기다 보니까 너무 이 결과가 좀 흐지부지 된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청년몰 저희 개장하기 전에도 징조는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전통 시장에 이제 청년 점포가 들어가는 사업이 먼저 시행이 됐었거든요. 청년몰은 이 딱 공간을 지정해서 그 공간 안에는 청년 상인들만 들어갈 수 있게 해놓은 것이고 그 전에 진행됐던 청년 이제 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통 시장 내에 있는 빈 점포 곳곳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네. 그게 먼저 시행이 됐었는데 청년몰이 시작할 때쯤에 이미 이전에 시작했던 곳들의 이제 성과가 별로 좋지 못했었어요. 그렇군요. 제가 이제 2016년, 2017년 기억을 이제 되짚어 보면은 제가 그때 포항의 시장들을 많이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었는데 청년 점포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네. 아주 소규모긴 했지만, 근데 제가 듣기로는 월세가 진짜 저렴했다고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이 지원은 5년 동안 계속 되기는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랬는데도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예, 이게 전국의 청년몰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규모에 따라 다른 네네네. 거거든요. 네. 이제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네. 근데 제일 적은 곳을 기준으로 하면 월 5만 원에 월세를 받는 데도 있어요. 월 5만 원이라고 하면 네네. 일반 상가 기준으로는 엄청 저렴한 그쵸. 거잖아요. 그 심지어 이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그 월세 혹은 이제 다른 부가 비용조차 지원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일반 이제 시민분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폐업 중이면은 그래도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네네네. 왜 그거를 들어가고 싶은 사람을 안 넣고 지금 휴폐업 상태로 놔두냐고 하셨을 때 이게 함정이 약간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료가 되게 싸잖아요. 저렴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으로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인 간 거래를 몰래 하는 거를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사는 이제 잘 안 되고 사업을 계속 이제 지속하기가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유지 비용이 저렴하다 보니까 이제 쉽게 나가시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구청 같은 경우에도 새로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이 빨리 모집을 하고 싶은데 네. 그러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휴폐업 상태로 계속 남아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근데 이 청년물의 폐업의 상황이 지속되는 거는 결국은 사업들이 유지될 수 있는 그 수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실패의 원인을 한번 분석을 네네. 해볼까요? 두 분께서? 제가 개인적으로 실패 원인을 봤을 때는 네. 결국은 이 정부 지원이 끊겼을 때도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좀 부족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 능력 차원이 어떤 거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대료도 지원해주고 공간이나 이런 인테리어 비용도 다 지원을 해서 결국 이게 사람들이 왔을 때 관광을 찾으면서 계속 뭔가 이어갈 수 있거나 네. 아니면 그 지역의 전통시장이 성향에 맞춰서 좀 융합되는 게 필요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 약간 좀 일정한 틀에 박혀서 좀 운영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통시장이라는 곳을 살려서 그 지역의 역사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해서 뭔가 특화된 게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먹거리에 좀 치중이 돼 있다거나 아니면은 시장의 성격을 살리지 못하고 이전에 성공했던 사례를 고스란히 좀 가져와서 하다 보니까 뭔가 이 경쟁력 있는 것도 약했고 볼거리도 약하고 그리고 전통시장이 위치해 있는 위치가 예를 들면 도심이면은 여러 가지 좀 더 상생될 수 있는 것도 많을 수는 있으나 좀 반대로 또 외지에 있거나 아니면은 사람이 없으면은 그 시장에 대한 사람들 자체가 안 찾아오기 때문에 이 수익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정부의 5년 동안 이 지원되는 기간 동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게 좀 부족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말씀도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요식업 폐업률 이게 청년몰에 들어간 점포들이 대부분 이제 일반 음식점이거든요. 근데 요식업 폐업률 자체를 생각해 보면은 또 그렇게 크게 벗어난 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막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는데 뭐 음식점 10곳 중에 10곳을 창업했을 때 8곳 이상이 폐업한다라는 기사 혹은 뭐 한 해 기준으로는 요식업 폐업률이 타업종에 비해 20% 높다. 네. 그럼 그만큼 더 경쟁력 있는 이제 지원자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지비가 낮기 때문에 계속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그런 점주들을 저희가 탓해서는 안 되는 입장인 거죠. 예를 들면 창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 청년몰 이 요식업 지원자들보다 훨씬 정교하고 세밀한 교육을 한 다음에 그리고 조금 더 훨씬 더 많은 기간을 준 다음에 이제 지원이 이제 순차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청년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교육을 받고 그리고 투입이 된 그런 약간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일반 요식업이랑은 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아까 오영준 의원이 말씀하신 일반 요식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교육적인 부분보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해서 창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청년물 같은 경우는 단기간이긴 하지만은 이런 그 지원하는 그러니까 교육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실제로 청년물 사업 중에 보면은 처음에는 공간을 육성하는 사업이었고 그 이후에는 종합적인 마케팅, 그러니까 제품을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홍보 판로를 좀 개척하는 교육들이 실제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뭐 사실 이거는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뭐 일부 오영전 의원님 의견에 좀 동감하는 거는 그 결국은 정부가 그럼 이런 판로나 이런 개척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공간만 좀 조성하고 여기에 사업자들 데리고 오는 거에 너무 치중했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양한 각도에서 이 공간 자체, 지역 자체를 살리려고 시작한 건 맞아요. 근데 이 사업이 지속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상인들이 좀 해줘야 한다 하면서 자꾸 공을 상인들한테 넘기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 심지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에서 이 청년몰 담당하시는 그 공무원 직원분이 2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중앙부처에서 2명이 전체를 관리하는데 이러려면 사업을 연속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되죠. 사실은. 아무래도 성과가 안 나오니까 그 축소가 된 건데 왜냐하면 예산을 되게 많이 쏟아 부었는데도 성과가 없다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예산이 또 많다라는 생각은 사실 안 하는 게 기간이 길었잖아요. 네. 그 기간이 긴데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지만은 요식업 폐업률은 상당합니다. 네. 근데 이런 폐업률을 극복하고 또 전통시장이란 공간적 제약을 해치기 위해서 그만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1년 동안 들어간 게 아니고 장기간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 봤을 때는 금액이 크다는 느낌보다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왜 효과가 안 나오는지 하는 좀 근본적인 프로세서를 좀 점검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탑다운 형식으로 내려오는 이 지역 상생, 지역 살리기 정책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네. 중앙에서 지원을 끊어버리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그 사업들이 전부 다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면은 이제 다시 다 정리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시작을 해보자 이게 되는데 높은 확률로 이제 하드웨어적인 사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쵸. 그게 뭐 정책 이런 효과가 거. 훨씬 이제 커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게 청년몰이 다시금 좀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풍에도 지금 청년몰이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저는 좀 잘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쉬운 점은 거기를 보면 공방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좀 섞여 있어요. 요식업뿐만 먹거리를 아니라. 제외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홍보적인 부분이 너무 약하고 전통시장 기존 상인분들과 섞여서 이게 계속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그런 것보다는 청년몰은 청년몰대로 시장은 시장대로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동감을 하는 게 지금 요식업에 치중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생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확실히 이제 인식을 하고 이제 5년 의무 기한이 다 끝난 시점에서 이거 용도를 조금 바꿀 수 있는 심지어 이제 청년들 공유 오피스 이렇게 써도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똑같이 이제 그런 활용하는 시설이기 방안을 좀 다양하게 가지고 가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MZ 티키타카 오영준 의원, 김경민 부의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김장철이죠. 지역 곳곳에서 김장 나눔 행사가 이어지고 있어서 서유리 리포터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중구에 있는 남산 종합사회복지관 앞 주차장에서 열린 사랑의 김장 나눔 축제 현장 다녀왔습니다. 요즘은 핵가족 또는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김장을 직접 하는 집이 줄긴 했지만 한국인이라면 이맘때 담근 김치로 1년을 나기 때문에 김장하는 날은 중요한 날인데요. 현장의 소리와 함께 행사에 참여한 남산 사동 통우의 장성숙 총무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아유, 오늘 김치 너무 좋네. 싱싱하네. 김치가 진짜 좋네, 진짜. 색깔 냄새도 너무 좋은 것 그래. 같아요. 끝나고 나서 이걸로 돼지고기 수육이랑 밥 한 그릇 먹으면 뚝딱 맛이 끝내주겠습니다. 김치 담글 때는 또 소가 골고루 배야 되잖아요. 이 노하우가 있나요? 예, 요 양념을 밑에보다 요 배추 뒤쪽에 여기에 먼저 발라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쓸어내리면 골고루 스며들고 좋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드실 거를 생각하니까 힘들지만 뿌듯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봉사하기 좋았고요. 주변 봉사자분들과 그동안 지내왔던 얘기들을 나누면서 김치를 버무리면서 그렇게 해서 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수고롭게 해내는 만큼 김치 맛도 좋은 것 같습니다. 끝나고 김장김치로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도 갓한 김치로 금방 따뜻한 밥이랑 먹으니까 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든 김치를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이 나눠드리는데요. 받고 기분 좋아하셨으면 좋겠고 맛있게 드시고 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이 훈훈한데요. 네, 그렇죠. 이 봉사자분들이 이른 아침부터 맛있게 담근 김치는 비만을 예방하고 또 항산화 항암 작용도 하고요. 장기능 개선 효과도 있는데요.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김치를 전달받은 어르신을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여기 이사한 지가 20년 됐는데 해마다 김장철 때마다 고맙지요. 또 복지관 또 봉사하는 사람들도 고맙고 또 한 번씩 또 들다 봐주고 하겠네. 그게 뭐 딴 거 있습니까? 김치야 김치찌개도 해먹고 좀 이제 새로 찔러 하면은 김치찌개도 만들어 먹고 또 두부함부 사가 또 국도 끼리 먹고 그래. 해먹을 거야 많지 뭐 김치를 하려고 하면. 그 양이야 뭐 내 같은 경우는 식구가 없기 때문에 좀 오래 먹게야 먹어요. 설까지는 먹어요. 그 딸하고 둘이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뭐 한 번씩 된장도 찌리 먹고 또 뭐 삼겹살 한 번씩 자가 또 구워 먹고 이라 있겠네. 잘 먹으면 설 식단은 먹고 안 그러면 뭐 설아에 다 틀어줘 보고. 예, 여기 뭐 해마다 김장한다고 복지관 선생님들도 고생하지만은 특히 봉사나 주민들 추운데 와가지고 그럼 고생하겠긴 해. 우리는 가만히 얻어보이긴 해. 고맙긴 하지만은 해마다 하는 사람들이 고생이 많고 고맙고 그래요. 그래도 오늘 조금 전에 김치 가왔는데 한 조각 띠 먹어보기 맛있게 않던데 오후에 나가면 좀 고기라도 한 번 사가지고 구워 먹으면서 딸하고 김치하고 그럼 한번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성이 가득 담긴 김치. 오랫동안 두고 드시려면 포장도 잘 해야 하죠. 네, 김치는 발효하면서 가스가 발생해서 비닐봉지나 박스가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비닐봉지 2겹을 사용하고 또 부피가 늘어날 걸 감안해서 김치는 3분의 2 정도만 채우는 게 좋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계속해서 남산종합사회복지관 진미정 선임사회복지사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사랑의 김장 나눔 축제는요. 매년 연말에 중구 지역의 어려운 가정에 계시는 어르신들, 지역 주민에게 맛있는 김치를 나누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행사고요. 매년 3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서 총 6,000포기 정도의 김치를 맛있게 버무려서 어려운 가정에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다 같이 김치를 버무리고요. 저울에 일정 양을 재서 박스에 포장을 하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김치는 1,000가정 정도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10kg 정도 한 가정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배추가 왔을 때 내리는 것부터 김치를 무치고 마지막 정리하는 것까지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힘든 일이지만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행사에 임해주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항상 받으신 분들이 다시 전화를 주셔서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데 그런 전화를 받으면 고맙고 힘이 납니다. 네, 이번 겨울 유난히 추울 거라고 하는데요. 이번 행사처럼 따뜻한 마음이 모여서 우리 지역의 모든 분들이 따뜻한 겨울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유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오늘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은 1도로 시작했습니다. 경북 대부분 지역은 영하로 떨어졌는데요. 낮 기온은 대구 6도, 포항 7도, 안동과 김천 5도로 춥겠습니다. 경주, 포항 등 동해안 지역과 경북 북동산지에 강풍주의보와 한파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주말까지 추위가 계속 이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11월 24일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